젊었을 땐 누가 계산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밥 한 끼쯤은 기분 좋게 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퇴직하고 수입이 줄고 식사 자리에선 이상하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계산서가 놓이면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죠. 밥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공기와 말투가 이젠 내가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야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 혹시 낯설지 않으셨나요? 지혜노인 상담 센터장 김사랑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과의 외식, 사소해 보이는 밥값 계산 속에서 우리는 섭섭함과 거리감을 느끼거나 때론 말 못할 감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밥값 계산에서 드러나는 심리의 진짜 민낯을 흔히 볼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끝까지 들으세요. 분명히 얻게 되실 겁니다. 나만 이런 생각하나 싶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4분의 현실 이야기 속에 어쩌면 당신의 모습도 어렴풋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연은 늘 지갑을 여는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이정혜 씨는 올해 68입니다. 퇴직 후 여유가 생기면서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이어오고 있죠. 식당에 모이면 음식도 맛있고 이야기도 끊이질 않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자리, 그 자체만으로도 정혜 씨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바뀝니다. 누구 하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장실 좀 하며 자리를 비웁니다. 결국 항상 지갑을 여는 건 정혜 씨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무심코 던진 말이 가슴에 박혔죠. 정혜는 넉넉해서 좋겠다. 다음에도 잘 부탁해. 고마움은커녕 이제는 기대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 정혜 씨는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낼 사람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이 서글펐어요. 그날 이후 정혜 씨는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나갔습니다. 식사 후 계산서가 나오자 어김없이 정적이 흐릅니다. 오늘은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친구들은 당황했고 마지못해 지갑을 꺼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임을 한 번 건너뛰고 나서야 다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고마움 없는 주고받음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한다는 거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밥값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땐 넘겼던 일이 60대 이후엔 자존심과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더는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온 것이죠. 이제는 내가 편한 관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정혜 씨의 마음에 공감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작은 갈등 하나에도 깊은 감정이 얽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고마움이 빠진 반복은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번에도 내가 내는 거지 하는 식의 암묵적 기대가 쌓이면
우리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둘째, 시니어 시기에는 관계의 에너지를 회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비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나를 채워주는 관계가 필요해지는 시기죠. 셋째, 밥값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대우입니다. 계속 내가 내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늘 내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자주 당연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3가지 실전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세요. 요즘은 나도 좀 부담돼서 우리 돌아가며 내면 어때? 이 한마디가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준을 세우세요. 모임 초기에 이번엔 내가, 다음엔 내가 같은 간단한 원칙을 세워두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함을 요구하는 사람과는 간격을 조정하세요. 매번 내가 감당하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거리 조절도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밥값은 작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크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쌓이지만 당연한 태도는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 배려할 시간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2번째 사연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남자입니다. 이진수 씨는 올해 70입니다.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성실하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창들과 자주 어울리며 예전처럼 모임도 즐겼고 식사 자리에서는 의뢰, 자신이 계산하는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현역 땐 내가 많이 받았으니 은퇴 후에도 쏘는 건 당연하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금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 예전만큼 넉넉한 건 아니지만 모임에서는 여전히 형님, 역시 아직도 잘 사시네요. 형이 오늘도 시원하게 한턱 내시겠죠? 이런 말이 당연하게 나오곤 했죠. 그때마다 이진수 씨는 웃으며 카드를 꺼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기꺼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 부담처럼 들리더라고요. 한 번은 모임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번갈아가며 계산하자. 다들 퇴직했잖아. 연금으로 사는 입장인데 우리도 규칙 좀 만들자. 순간 조용해진 분위기.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다 같이 부담 나누자. 형, 너무 오래 혼자 했지. 그날 이후 모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가 낼까 눈치 보던 묘한 공기 대신 식사 전 자연스럽게 이번엔 누구 차례냐는 이야기가 오가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안한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진수 씨의 변화는 밥값이라는 작은 일에서 시작됐지만 그 속엔 중요한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를 예전의 나로만 보는 시선은 지금의 나를 지치게 합니다. 나도 힘들다는 말을 체면 때문에 꺼내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도 규칙은 필요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진수 씨의 사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남성 시청자분들 중에는 관계에서 감정 표현을 참는 습관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솔직한 대화와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일수록 오히려 서로를 기계적으로 대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쟤는 늘 잘 내던 사람이지. 저 형은 원래 시원하게 쓰잖아. 그 친구는 말 안 해도 낼 사람이야. 이런 고정된 이미지가 계속 쌓이면 상대가 진짜로 힘들다고 말할 틈이 사라집니다. 도움이 되는 실전 팁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대화법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세요. 요즘 연금으로 생활하니 여유가 예전 같지 않아.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말하면 상대가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규칙을 제안하세요. 비판이 아니라 변화로. 앞으로는 돌아가며 내자. 우리 다 은퇴했으니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함께 바꾸자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돈 얘기를 꺼내기 민망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진수 씨처럼 한마디 용기를 낸 순간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밥값 하나로 생기는 미묘한 감정들. 그 속엔 존중받고 싶은 마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 그건 결국 말하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연, 가족 외식 속 배려 없는 당연함이 남긴 상처 함께 들어보실까요? 윤정옥 씨, 올해 66입니다. 퇴직한 남편과 조용히 지내며 가끔은 아들 부부와 손주를 데리고 외식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큰맘 먹고 맛집도 예약하고 손주 좋아하는 메뉴까지 다 챙겨놨을 때 식사 시간은 늘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손에 쥐는 순간 정옥 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들 내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섭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사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계산서를 보고도 엄마가 안 계셨으면 이런데 언제 와보겠어요 하며 웃으며 넘어갑니다. 한두 번은 정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속엔 쌓이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정옥 씨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사게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고마움보다 기대감이 앞서는 가족. 이게 맞는 건가요? 한 번은 일부러 외식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한번 내보는 건 어때?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합니다. 아니, 그걸 왜 갑자기 엄만 늘 내시잖아. 그 순간 정옥 씨는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굳어져 버린 자신을 느낍니다. 내가 좋자고 한 일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의무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날 이후 정옥 씨는 외식을 줄이고 가끔은 반찬 몇 가지 해두고 손주만 데려와 집에서 밥을 먹입니다. 부담도 없고 마음도 편해서 오히려 좋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정옥 씨의 경험은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은 가족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도 질문하게 되죠. 이 관계, 내가 편해서 유지하는 걸까? 아니면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해서 감정을 숨기는 걸까?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역할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자리는 늘 베푸는 위치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족도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깝지만 그래서 더 쉽게 배려가 사라지고 감정이 무시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엄마가 내주시는 거잖아요 라는 말 뒤에는 무심한 기대와 역할 고정이 숨어 있고 아들의 침묵은 익숙함 속에 둔감함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도움이 되는 실전 지혜 가족 안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꼭 실천해 보세요. 고정된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서기.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가족 사이에서도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번엔 너희가 한번 내봐라는 말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보세요. 정과 기대의 경계 긋기. 가족에게 베풀더라도
그 속에 기대감이 섞이기 시작했다면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고 내 감정에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배려를 배려받기 위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고마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자연스럽게 듣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관계는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의 간격도 가까워야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밥값 하나로 느끼는 서운함, 그 작은 마음이 쌓여 결국엔 관계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사연은 항상 벌써 계산하셨어요? 난 하는 후배입니다. 장인수 씨는 올해 74입니다. 공직 생활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활기찬 성격으로 퇴직자 모임이나 지역 선후배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 만나는 즐거움은 여전하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한 후배와의 만남이 조금씩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그 후배는 언제나 선배님, 식사 한번 하시죠. 먼저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식사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려 일어서면 후배는 꼭 그 타이밍에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제가 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말은 고맙지만 행동은 늘 똑같습니다. 말로는 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인수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후배가 밥 한 번 사달라고 하는데 어련하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10번, 20번 반복되니 이젠 만남 자체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따뜻했지만 계산서가 놓인 그 순간부터 기분이 싸해지고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 나를 정말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용하는 걸까? 의심하게 되더군요. 장인수 씨는 한 번 용기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한 번 낸다더니 또 놓쳤구나. 후배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선배님이 너무 빨리 나서셔서요. 다음엔 꼭 제가.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수 씨는 이후로 그 후배와 식사 자리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배려 없는 반복은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 그게 70대에 들어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장인수 씨처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행동과 말이 다를 때 우리는 가장 깊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계산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심리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손실 회피 심리. 후배는 실제로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손해는 보기 싫습니다. 대신 말로만 내려 했어요 라고 덧붙여 행동하지 않고도 체면은 챙기려 합니다. 사회적 인정 욕구. 자신도 예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작동한 것이죠. 겉보기엔 배려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상대는 빈말에만 기대어 지치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실전 지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관계에서의 3가지 기준입니다. 이번엔 내가 내라는 말 단호하게 해보기. 말만 말고 오늘은 내가 한번 해봐. 관계가 망가질까 걱정되지만 사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말보다 행동을 지켜보기. 다음에 낼게요는 그날 내지 않으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말의 빈도를 줄이고 행동으로 바꾸려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지속적인 빈말 관계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말로는 고맙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가 언제부턴가 피로해진 적 있으셨나요? 70대 이후 우리는 관계를 많이가 아니라 가볍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있는 사람, 기대보다 배려가 앞서는 사람, 그리고 내가 먼저 피곤해지지 않는 관계. 그런 사람과 식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정혜 씨는 매번 지갑을 여는 사람이 되어버린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마움 없는 당연함이 쌓이면 우정도 서서히 무너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이진수 씨는 퇴직 이후에도 예전처럼 기대받는 위치에 머물러야 하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넉넉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지금의 나를 설명하지 못할 때 생기는 피로감을 고백했죠. 세 번째, 윤정옥 씨는 가족 안에서조차 배려 없는 기대가 계속되면 사랑이 서운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장인수 씨는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관계에서 신뢰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밥값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태도입니다. 한 끼 식사 속에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순간의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자리, 식사.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 안 해도 배려가 느껴지는 관계, 그리고 고마움이 오가는 사람들과의 시간일 것입니다. 밥값을 누가 냈느냐보다 함께한 시간이 유쾌했느냐가 더 중요하고 나의 마음이 존중받았느냐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혹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작은 거리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고맙고 따뜻했던 사람에게 고맙다, 내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 한마디 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밥값 계산,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사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더 따뜻하고 현명한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지혜를 전해드리는 인생지혜와 함께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